안녕하세요. 북강주도강간호학원의 원장 이영경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2021년 3월에 치러졌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중에 병원 실기 문제 이제 96번부터 100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 중인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에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에 핵심이 있죠? 키워드를 찾으세요. 자, 더운 날씨다. 열중증을 일단 좀 부분 영상에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다 축구 경기면 엄청 많이 뛰었겠죠. 그 선수가 땀을 많이 흘렸다. 네, 여기서 일단 핵심 하나 찾아볼 수 있네요. 그리고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이미 보이죠? 이것은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열경련 현상이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죠. 열중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열중증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죠?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일사병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일사병은 단지 체온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으나 너무 진한 뼈 끝에 오랫동안 서 있었더니 의식이 약간 혼미해지면서 쓰러졌다. 이러면 일사병인데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주로 열사병과 열경련이 문제로 나오죠. 자, 열사병의 주 원인은 뭐냐 하면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죠. 이것은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는 열이 오를 것 같으면 땀을 흘리고 그래서 체온을 낮추겠죠.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42시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 이걸 우리는 열사병이라고 하지요. 그에 비해서 열경련, 이건 뭐냐? 열심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체온이 오르면 안 되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직은 계속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계속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그때는 너무 많은 땀을 흘려서 너무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수분과 그리고 전해질이 너무나 상실하게 된 거죠. 이것을 너무 많이 손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육에 나트륨이 부족하고 전해질의 불균형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경련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묻고 있는 게 국가고시 문제로 나와지죠. 그래서 열사병은 땀을 못 흘리고 체온 조절 중추가 손상됐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하는 거고, 열경련은 너무 많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려고 보니까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어질 것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열사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핵심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봐볼게요. 지금 열경련 이야기죠. 땀을 많이 흘렸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왜 왔는가? 그 원인을 예상해보자 하고 있는데요. 염증 아니죠?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염분과 수분을 너무 많이 상실해서 그렇다를 답으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체온량이 증가가 아니라 체온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증가 아니에요. 수분과 염분을 상실해서 그런 거라 4번도 역시 틀렸고 마그네슘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소를 투여하는데요. 산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섭취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가장 편안해하고 특별히 고농도 산소를 주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주려고 하면 요즘에 많이 추세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데 산소도 줄 수 있다. 답 뭘까요? 비강 캐뉼라가 되죠. 비강 캐뉼라는 뭐예요?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준 거란, 거론한 환자들이 여기 비강 캐뉼라를 이렇게 머리에다 선글라스처럼 올려 쓰고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너무 손쉽게 제거도 가능하고 너무 손쉽게 찌를 수도 있어서 거론한 환자에게 교육을 정확하게 시키지 않으면 이거를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비강 캐뉼라를 충분히 꽂은 상태에서
대해서도 먹고 말하고 뭐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비강 캐뉼라라는 것은 자, 비강 캐뉼라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저농도 O2를 공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되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농도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다. 야, 이게 비강 캐뉼라 문제인데요. 자, 봐볼게요. 나머지는 관련 없는 거죠. 소생백이라는 건 뭐죠? 이거는 안북백이라고 해서 매우 상태가 안 좋을 때 굉장히 높은 거의 100%에 해당하는 산소를 공급하고자 할 때 쓰는 건데 여기서 지금 예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마스크들은요 어때요? 이렇게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죠. 말을 할 수도 없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9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원 수속 후에 입원 환자네요.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동에 도착했습니다. 이 환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자, 이 문제는 입원 환자 간호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것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 간호가 있고요. 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전동도 문제로 잘 나오죠. 전동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가 있지요. 자, 그것들을 나름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입원 환자. 자, 이제 막 입원 수술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우리 병원은 이런 점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오리엔테이션을 줘야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죠?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죠. 몇 시에는 식사 시간이고 몇 시에는 회진을 돌며 몇 시에는 운동 활동이 가능하다. 또 뭐죠? 방문객, 외래 방문객은 언제는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입원 시에 체중을 측정한다든가 또는 활력지구를 당연히 입원 시 활력지구를 측정해서 기록을 하고 한다든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죠? 환자가 혹시 평소에 투약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투약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을 계속 먹으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투약을 중단하도록 하죠? 투약을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보고해야 된다는 것도 입원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환자 물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기금속이라면 가족에게 보내야 되고 만약에 감염성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라면 고압증기 멸균해서 보관하거나 가족에게 보낸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원 환자 번호는 그거고 병동을 바꾸는 것 이건 전동이라고 하죠. 병동을 바꾼다면 그 환자에게 투약하던 약물 병원에서 처방을 해가지고요. 투약하고 남은 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약물과 그 다음에 차트, 환자 기록지죠. 차트를 어디로 보낸다?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예, 전동되어지는 해당 병동으로 보내야 한다. 이거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퇴원 환자는 뭐 해야 되죠? 퇴원을 하면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이게 이제 퇴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그래요. 외래 언제 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추후 진료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퇴원의 주의사항 등등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요즘에 문제에서 꼭 해년마다 하나씩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병동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수술 동의서부터 받을까요? 아니죠. 예. 외래 방문 날짜를 안내하는 것은 언제? 퇴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 후와는 맞지 않고요. 수력 경과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건 아니죠. 예, 이건 아니고요. 간호사실에 귀중품을 보관한다. 아니요. 귀중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에게 보낸다. 그렇죠. 분실의 우려가 있는 것을
병원에 가지고 있지 않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가족에게 보내세요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간호사실이 보관한다 잘못했죠? 식사 시간 언제 식사를 하는 것이며 면회 시간은 언제인지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네요. 우리 예문이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5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9번 문제는요. 난청 환자입니다. 난청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이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렇죠? 외부의 상황을 우리는 오감을 이용해서 받아들이죠. 오감이라 함은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맡는 미각, 입으로 느끼는 뭐야? 미각. 코는 후각. 그다음에 귀는 청각. 그리고 우리 몸에서 느끼는 촉각. 이 5가지 오감에 의해서 외부 상황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부 상황을 받아들이는 소통은 통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시각과 그리고 뭐죠? 청각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외부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로 잘 나오고 있는 것 중에는 시각을 상실했어. 나는 어떡할까요? 그러면 청각을 충분히 활용해야죠. 거꾸로 청각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시각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사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알고 있는가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난청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자 긴 문장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긴 문장 이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짧고 간략한 문장으로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입을 작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이 안 될 때는 뭘 이용하자고요? 시각을 충분히 같이 이용하자고요. 그렇다면 입모양을 크게 벌리면서 바디랭귀지 뭐예요? 몸의 모션을 만들고 입모양을 보여주고 환자를 그러니까 마주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입을 작게 벌려 이게 잘못된 이야기죠.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고요? 역시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보청기 사용할 때 압력을 낮게 조정한다? 그건 아니죠. 음압을 이용해서 외부의 소리를 빨아들일 건데 이게 이제 더러운 막 울림 소리가 나거나 이거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울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압력을 특별히 그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방받은 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눈짓으로 좋아요.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바디랭귀지를 이용하자는 이야기죠. 물론 눈짓보다 더 좋은 거는 손짓을 하는 게 더 좋고 입모양을 보여주는 게 더 좋겠지만 역시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면서 이야기한다. 어때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예. 모르는 예문 앞에 서성거리지 말고 아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자.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각을 활용하자.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각을 활용하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 간호조무사 반응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겠는가? 요즘에 국가고시 문제에서 항상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자,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 화학요법을 위해서 암 환자인가 봐요. 항암제를 사용하는 화학요법을 위해서 입원한 써져 있네요. 말기 후두암 환자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자, 말기 후두암 환자에게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즐길 수 있다면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건가? 자, 한번 예문을 보면서 꼼꼼히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여러분 베이스에 뭐를 깔아야 되냐면 그 환자에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화되지 않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힘드시군요. 감정을 보시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시겠네요. 뭐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거 많이 연습되어서 아시죠? 자, 1번님은 조금 우울해지니까 다른 이야기 할까요? 회피하는 거네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여행을 다니고 불가능한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런데 그런 푸념을 하고 하소연을 해보고 싶은 건데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린다. 이거는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 안 된 거죠. 당연히 아닌지 알 겁니다. 이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환자 예후에 대해서 내가 먼저 거론하고 표현하는 건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약속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환자 예후에 대해서도 우리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다. 어쩌면 그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그래 일단 낫고 보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행 그때 갈 수 있잖아요가 머릿속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화법에 그거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생각, 아, 이 사람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슬프구나,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만 하고 정작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정돈된 말만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서 지금 금방 했던 이야기를 입으로 꺼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맞춰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치료에 전념하시게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 이 자세는 잘못된 것이죠. 마음껏 여행을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그렇다. 마음껏 여행을 다니시면서 즐겁게 즐기고 싶으네요.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네요. 라고 한 거는 뭐예요 지금? 공감한 거죠? 그래요. 이게 맞네요. 누가 봐도 이게 맞는 이야기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5번 볼게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다닐 수 있겠어요? 부지런하고 있는 거네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치료 잘해서 빨리 가자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사소통의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꾸준함하는 것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문제에서 특별히 많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없었고요. 이처럼 병원 실기 문제는요 아주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문제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점수 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3월에 치러졌던 병원 실기 문제 다 함께 여러분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